한국의 교육 반드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책이고 우리가 책을 계속 봐왔어요. 따라서 나는 책을 읽을 줄 알아 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말 재미없는 임시학습만 가지고 그것을 능력으로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위 모범생,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미국을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하버드 독서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은 첫 번째는 일단 책을 잘 읽으려면 어떤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또 하나는 하버드식 독서법이나 스웨덴식 독서법 요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어려운 책을 읽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잘 안 읽히죠. 또 읽어도 머릿속에 안 남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책을 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죠. 이래서 또 나는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이렇게 자괴감에 또 빠지기도 하고. 책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좋은 친구인데 왜 책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기를 야단치고 이러면서 살까요?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런 상황에 닥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육 체계가 여러분들께 책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 이 사실부터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책이잖아요. 참고서도 책이고 우리가 책을 계속 봐왔어요. 따라서 나는 책을 읽을 줄 알아 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책 보죠. 그 다음에 복습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모범생들은.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럴 때만 쓰는 독서법이야. 우리가 하는 독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보는 거, 이게 독서란 말이죠. 이 독서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독 독서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독서법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강조하는 거 꼭 여러분들 실천하셔서 몸에 그 능력을 붙이시고 그런 상태에서 독서를 하셔야 돼요. 기본만 미리 세 가지 딱 말씀을 드리면요. 자, 책을 잘 읽으려면 우선 피지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눈운동 독서라고 하는데 책을 읽는데 단어들이 초점이 잘 안 맞아. 흐리멍텅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이 부분 당연히 먼저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는 방법, 이것도 문장을 하나 분석적으로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았어. 이해야.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방법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을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이 책이랑 이런 대화를 해서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네. 이거 내가 되게 기쁘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책을 읽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마스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평생 책을 엄청 즐겁게 엄청 나도 지식이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버드 그러니까 일단 좋아 보이죠.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의 독서법이나 하버드의 공부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랑 차이 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하버드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죠? 공부만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수능 점수 엄청 좋은 사람, 하버드에서는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악기를 하나도 못해. 악기를 하나도 다룰 수 있는 게 없어. 하버드에 못 들어가요. 나는 운동이라는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버드 못 들어갑니다. 나는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에 불가능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버드에 못 들어가요.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버드 대학은 노력을 하겠죠. 프린스턴도 그런 사람 뽑으려고 노력할 거고 미국에 그런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이 한국의 교육 반드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 교육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재미없는 임시학습만 가지고 그것을 능력으로 표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위 모범생,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뭐 상위 3%에 속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미국을 무조건 좋다고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버드의 독서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 주체들의 모양새가 다르구나 하는 것부터 전제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 독서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여서 공부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책 한 권을 읽고 내일 모레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이런 과제가 주어졌으면 하버드 학생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깔깔거리고 놀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모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공부법의 핵심은 모여서 공부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 이것을 잘 조화롭게 진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으면 4명으로 분담해서 나눠서 상세히 읽기를 하기로 해요. 되셨죠? 그렇게 하고 내가 1장을 맡았으면 그날은 1장을 혼자 집에서 그때는 혼자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파서 자기식의 이해 방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모였을 때 1장은 이래, 한 친구가 2장은 이래. 이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전체상을 이해해요. 이미 책 내용을 다 들은 상태에서 완전히 정독하면서 자기식으로 책 한 권을 정리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리포트 초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함께 공부하고 또 따로 공부한, 혼자 공부한, 이걸 잘 믹스시키는, 이게 하버드식 독서법의 핵심이에요. 네, 여러분들 꼭 앞으로는 책이나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관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지식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 독서의 세계가 달라져요. 스웨덴은 좀 약간 다른 차원을 갖고 있어요. 스웨덴식 독서법의 핵심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일종의 해당 책에 대한 추정 발언 모임을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자기식의 해석을 가지고 비판적인 논의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스웨덴식 독서법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책을 정독하지 않아요. 브라우징 읽기라고 하는데 훑어서 쭉쭉쭉쭉 보는 거야. 300쪽짜리 책 같으면 40분, 1시간 정도로 키워드만 위주로 내용이 충분히 안 돌아도 괜찮아요. 목차 상세하게 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두 줄 또는 한 패러그래프 정도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책을 1시간 이내에 훑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정확하게 책 읽기를 먼저 하는 게 스웨덴 친구들이 잘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려운 책 읽을 때는 이걸 꼭 거치세요 하고 권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브라우징 읽기를 하고 학생들이 그러면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자기가 추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 책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쪽의 방향으로 답을 만들어 갈 것 같아.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이런 그 하위 주제를 다루면서 거기에는 사례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죠.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름 잡는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이러면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의 전체상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가 이 추정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 책을 읽을 때 요거 요 4가지 궁금증을 꼭 풀고 싶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된다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하버드식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나눠서 보통 읽습니다. 모두가 책을 한꺼번에 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장별로 분담해서 읽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가 읽은 것에 대한 요약본을 들으면 책 내용을 상당히 알 수 있거든요. 분담해서 책을 읽고 요약해서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고요.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써. 마지막 단계가 스웨덴식 독서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자기식 요약을 하고 간단하게 발표. 발표를 20분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5분, 10분.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핵심이라고 판단된 것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의 비판적 인식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요 비판적 책 읽기라는 게 스웨덴 독서법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모이세요. 모여서 같이 읽고 또 따로 읽고 하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 이거 전제로 하고요. 저는 비판적 읽기는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능력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책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할 때 얘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잘 못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쓰여진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쓰여진 것은 자기가 읽은 책의 정확한 요약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발동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즉해서 반응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책 한 권 읽고 여러분들이 책이나 요약한 걸 보지 않고 쭉 이야기하시는 걸 권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삽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책을 함께 쭉 읽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자기식으로 정리한 것을 발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는 그 행위를 반드시 하기 바라요. 자기가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명확한 기억,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책은 편안하게 그러나 결과적으로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으려면 눈동 독서를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라요. 눈동자를 행의 왼쪽에서 끝으로 쓱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읽는 책 방법인데, 일단 이렇게 하면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단어 단위로 초점이 쫙 맞춰져서 읽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행을 읽는데 1.5초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해서 읽는 거예요. 얘가 제일 자연스러운 눈동자의 움직임의 속도입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쑥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는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초점은 맞아서 들어오는 이 독서법을 쓰면 일단 눈동자의 근육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졸려요. 여러분들 책만 보면 졸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눈운동 독서 꼭 연습하셔서 하나의 기본 능력을 꼭 갖추시길 바라고요.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읽었어. 그러면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이 무슨 뜻인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문장 단위로 마치 영어 문장 독해하듯이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하는 것을 집중해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전체적으로 이런 뉘앙스 얘기에다가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고 싶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해를 하지, 그 사람이 말하는 문장을 분석적으로 들으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듣지 않습니까? 책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책을 읽을 때 뜻 파악은 문단 단위로 하세요 하는 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눈운동 독서를 쭉 해요. 그러면 한 문단이 뭐 예를 들어서 8줄이야. 그러면 한 15초 정도 걸려서 8줄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초 정도 쭉 문단을 다 읽고, 문장 아닙니다. 문단을 쭉 다 읽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끼시면 돼요. 조금 책을 제대로 읽게 되면 한 너댓 문단 정도를 읽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느낌으로 와요. 요걸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네. 이거 이제 생각의 이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분이 하고 싶어 했네 하고 느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이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면 책이 재밌어집니다. 점점. 자, 마지막.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까지 나누는 상태. 요거 이제 메모 기록이 핵심적인 수단이 돼요. 키워드만 쭉쭉쭉쭉 메모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책을 한 100쪽 읽었어. 그랬더니 내가 메모한 게 한 10대줄 나왔다고 치자고요. 걔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메모한 것만 보셔야 돼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메모한 것만 보고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근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여기에는 이런 생각이 좀 추가되면 좋겠네 하는 것을 이제 메모한 걸 토대로 해서 책의 내용을 자기식의 논리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요거를 정말 고전적인 방식인데요. 독서 카드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독서 카드를 하면 어떤 효능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3장의 독서 카드로 정리해서 책 한 권을 읽은 지식의 아웃풋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온 것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손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것에 대한 성취감도 엄청 좋아져요. 그 카드를 큐시트처럼 사용하면 내가 읽은 책을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 기본 3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나는 독서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책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이거부터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렵다는 것은 자기가 그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 일정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브라우징 읽기로 꼭 약간 수준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책을 읽을 때 꼼꼼하게 보지 말고 목차 항상 상세하게 보셔야 되고, 자꾸 추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뤘겠구나, 이런 얘기겠구나. 목차를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지식백과 사전 보시면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목차를 충실하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실 때는 브라우징 읽기.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 한 문장, 두 문장, 두세 쪽 넘기면서 이 문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문단 하나를 읽고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거예요. 보통 300쪽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브라우징 읽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상이 머릿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용어나 서술 내용이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읽고자 하는 그 분야의 지식 수준이 자기가 브라우징 읽기를 하기 전에는 여기였으면 브라우징 읽기를 함으로써 요 단계로 살짝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수준이 여기에 있었다고 치면 브라우징 읽기를 하기 전에는 갭이 이만큼 큰데 이만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천히 읽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책을 읽을 때 저 같으면 눈운동 독서하고 생각 독서라는 걸 하고 자연스럽게 메모 독서법을 쓰기 때문에 보통 한 45분 정도 읽고 15분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럼 보통 적게는 50쪽, 많이 읽을 때는 한 80쪽 정도까지 읽습니다.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자랑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어려운 책은 어떻게 읽을까요? 저는요, 의도적으로 그것의 반만 읽어요. 그러니까 45분 동안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20쪽만 읽으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운동 독서는 그냥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을 해요. 하면서 이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앞의 내용이랑 어떻게 연관되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눈운동 독서로 두 문단 정도 읽고 그러면은 이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책을 읽는 것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브라우징 읽기, 천천히 읽기, 그리고 메모, 그리고 최종적인 아래 한글로 책 한 권에 대한 정리. 여기까지 하시는 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몸에 착 익히시면 아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려운 책을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마스터하는 능력을 몸에 착 붙이실 수 있게 될 겁니다.